ったぞメイド服。早速着替えるとするか。逃走中の変質者発見。往来で服を脱ぎ少女に迫っている。待て、誤解だ。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표현입니다. 이야기는 자위대 출신인 츠바메가 타카나시 집에 가정부로 취직하며 시작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자위대를 그만둔 그녀는 가정부로 근무한다는 글을 보고 대뜸 지원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의도가 상당히 불순했습니다. 무슨 금발놀이에 대한 본인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불법에 가깝지 않나. 아무튼 그렇게 찾아간 금발놀이의 집. 안타깝게도 미샤라는 소녀의 어머니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가정부를 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미샤가 오는 가정부마다 못살게 굴어서 금방 그만두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츠바메에게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자위대 출신인 그녀에겐 노 데미지, 되려 반격을 당해버린 미샤였습니다. 일단 경찰을 한번 불러보는 게... 그렇게 시작된 미샤의 타도 츠바메 작전. 정신이 나가도 꽤 멀리까지 나가신 것 같은 그녀는 메이드의 전투복이랍시고 메이드복을 입고 와버립니다. 그런 그녀의 뒤를 밟으며 뭐 하나 증거를 잡으려 하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네요. 그렇다곤 해도 맡은 바 임무만큼은 정말 출중하게 해내는 츠바메. 그녀의 실력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마음 굳게 먹었던 미샤마저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였죠. 아니 다소 정신적인 결함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그들의 파격적인 일상이 시작됩니다. 츠바메는 미샤와 가까워지기 위해 게임 속에서 그녀에게 접근하는가 하면 물론 들켰지만 함께 캠프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이건 범죄가 아닌가 싫다고는 하지만 한창 모든 게 재밌을 나이. 그래봤자 초등학생인 미샤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친구 학교에 안 가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혼혈인 그녀는 모두가 자신을 주목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론 학교에 안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츠바메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로 갈 모양입니다. 도저히 이 새끼랑 같이 있을 자신이 없었던 미샤는 결국 학교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저 같아도 차라리 학교를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학교에 가게 된 미샤. 다행히 일전에 함께 햄스터 사육을 했던 친구가 먼저 다가와줘서 혼자는 아니었는데요. 나머지 친구들과도 별탈 없이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라고 한다면 이 새끼가 문제가 아닐까. 그렇지만 뛰어난 유전자의 미샤를 질투하는 이가 있었으니 패션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유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같은 초등학생이네요. 아기라기보단 그저 순수하게 반의 이목을 끈 미샤를 질투하는 그녀. 결국 미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누가 더 멋진 코디를 하느냐가 그 내용이었는데요. 12,000円かな。12,000円！ゆいだってお小遣いもらったばっかだし。 일단 같은 초등학생이긴 합니다. 이거 그대로 주세요를 시전한 미샤. 아무리 옷에 관심이 많았던 유이라도 뛰어난 유전자와 자본주의로 점철된 미샤에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상할 정도로 유녀 패션에 일가견이 있었던 츠바메의 조언으로 유이 역시 멋지게 코디를 끝마치게 되죠. 시간은 흘러 대이벤트 중 하나인 운동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반의 핵심이자 에이스라 할 수 있는 유이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위기에 처했는데요. 유이는 어쩔 수 없이 츠바메에게 뒷일을 맡기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이 정신나간 용병은 정말 문자 그대로 용병 같은 행보를 보였고 이런저런 핸디캡을 주지만 역시 그러나 미샤와 함께하는 2인 삼각에서만큼은 승리가 아닌 추억을 택한 그녀였습니다. 初めてだ。
お揃いですねお嬢様 아니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저러고 싶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운동회도 무사히 끝마치고 친구들도 여러 사귀면서 적응해가는 미샤의 앞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あいつが夢中になるのもうなずけおい余計なことしてないでさっさとおやつを 정말 말 그대로 수상한 사람인 그녀는 츠바메의 전 직장 동료, 그러니까 자위대 선임이었던 미도리였습니다. 私はもう自衛官ではない2位はやめてもらおうではなんとみどりんと呼んでくれ 그래, 미도린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츠바메를 사모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를 빼돌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써보지만 수상할 정도로 미샤에게 진심이었던 츠바메는 망부성마냥 굳건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도리가 츠바메를 데리고 나가준다면 미샤 입장에선 땡큐였기 때문에 둘은 극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딱히 알고 싶진 않았지만 미도리는 자위대 시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そうして私は恋に落ちた 뭐 그렇다네요. 극애미였던 미도리는 그렇게 츠바메의 멸시를 받으며 행복한 나라를 보냈으나 츠바메가 자위대를 간두자 그녀 역시 그만두고 이 꼬라지가 된 것, 즉 무직, 개백수였습니다. 実家がお金持ち 다만 이제 집이 굉장히 부유한. 아무튼 그래서 츠바메를 자르고 미도링을 고용한 미샤. 하지만 미도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지같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これ図書物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그래도 뭐 자위대 출신인 만큼 청소는 잘했는데요. 돈도 많아서 지난달에 저처럼 미친 듯이 배달을 시켜 먹는 그들. 그러나 이미 츠바메의 맛에 중독된 미샤는 결국 다시 츠바메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분간 츠바메와 미도리 두 가정부가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당연하지만 여러 의미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위험한 그들이 뭉쳤으니 실시간으로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犯罪では見守りです 가정부긴 하지만 갑부인 미도링, 그런 그녀가 머무는 호텔에 수족관이 있다는 말을 들은 미샤는 당연히 놀러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츠바메가 빠질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요주인물 2명이 뭉쳤으니 이런 일은 놀랍지도 않다 라고 해둡시다 우리. 그렇게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을 쌓은 그들. 그러나 미샤의 아버지가 미도리만큼의 부자는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미도리는 이번 달까지만 가정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별은 쓸쓸한 법. 그러나 미도리가 누구냐? 돈 말고 내세울 것 없는 갑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집을 사선 클리닝 기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정신 나간 이웃도 생기고 학교에선 친구들과 눈싸움도 하는 등 어느 초등학생과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미샤. 아버지와 단둘이 온천도 놀러 가는데요. 츠바메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숨겼건만 이번 건 진짜 우연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도 즐길 건 즐겨야지. 귀여운 카피바라와 놀고 있는 미샤, 판다를 만나네요. 지리적으로든 모르든 판다가 있을 리 없었기에 아버지에게 말해보지만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판다 찾기.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미샤는 돌아오지 않았고 당연히 아버지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당황한 아버지 대신 비교적 냉정한 상태인 츠바메가 도와주기로 합니다. 방향도 잃어버리고 휴대폰까지 전원이 꺼진 상황. 최악이라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낮에 봤던 판다를 만나게 되는데요.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곰의 여미가 나타나는데 이건 뭐 말이 통할 상태가 아니네요. 물론 뭐 곰이랑 말이 통할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츠바메가 나타납니다. 私鴨井燕28歳は全身全霊でお嬢様を愛すると心に決めたもの 그리고 뭐 장황하게 맹세의 말을 내뱉는데 여기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비슷한 맥락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 그들. 처음으로 츠바메에게 고맙다는 말도 전합니다. 結婚しましょう絶対やだ 개콘? 그러나 그런 미샤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성욕이 있었는데요.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하던 방이었습니다. 꽤 가까워진 츠바메에게도 학교에서 친해진 친구들에게도 이곳만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미샤네 집에서 자고 가던 친구들이 실수로 방문을 열게 되고 반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미샤는 뚜껑이 열리는데 이때 츠바메가 나서서 친구들의 혐의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평소에 미샤답지 않게 정말로 화가 난 모습. 츠바메는 말없이 미샤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는데요. 지금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혼한 양아버지로 사실상 유일한 가족이라 할 수 있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녀와의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저 방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엄마가 저기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어머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츠바메 역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게 미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そこにお嬢様のお母様はいません。 비극이 아니라 하늘나라. 당연히 화를 내는 미샤였지만 사실 그녀도 범인이 츠바메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절대 성역이라 생각했던 장소에 누군가 들어왔음에도 생각보다 화가 나지 않은 자신에게 되레 화가 나고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츠바메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녀 역시 어릴 적 아버지를 잊고 하늘 위에 아버지가 있을 거라 말을 믿은 채 자위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파일럿이라는 초엘리트 과정을 밟으며 고대한 끝에 하늘로 올라갔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하늘을 받고 결국 오른쪽 눈에 시력을 잃게 되죠. 그렇게 자위대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녀도 미샤도 그들이 추억하는 그네들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떠나보내지 못하는 미련이었죠. 그리고 그 미련을 먼저 떠나보낸 츠바메의 말로 미샤 역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こんな奴がいつもそばにいたらママのことずっと考えたりとかできないよ。 오늘 소개하는 이 우리 메이드가 너무 짜증나는 괴짜 메이드가 집에 들어오며 시작되는 그들의 좌충우돌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로리콘과 백합이라는 다소 마이너한 장르를 다루기 때문에 꽤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하는 작품인데요. 저에겐 둘 다 불호에 가까운 요소였지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작화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평가할 만한 완성도에 스토리 역시 묵직한 무언가가 있어서 저는 괜찮게 봤던 작품이었는데요. 귀염뽀짝한 일상물을 찾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한 줄 평, 엔딩 뮤비가 괜찮더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모르겠고 다음에도 이 야물딱진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표현이었습니다. サイズがでもこのお嬢様に強く抱きしめられてる感はなかなか来るもの。